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구단 역사상 111년 만에 공식전 1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라는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전반에 실점했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와킨스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빌라는 승점 39점을 기록하며 리그 3위를 유지하며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3-1914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즈리 콘사는 역사를 창조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빌라는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승리 시 우승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빌라는 진정한 타이틀 경쟁자라며 에메리 감독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이후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에픽하이가 올해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에픽하이 콘서트는 매년 독창적인 연출과 스토리텔링으로 웰메이드 공연이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는 에픽하이의 세 번째 핸드볼 경기장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연말 공연이 최강자임을 입증했습니다. 피라미드형 무대와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에픽하이 특유의 감성과 힙합 무대로 가득 찼으며 대표곡인 러브 러브 러브, 팬, 우산 등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윤하, 다비치, 이적, 박정현 등 명품 보컬리스트들이 게스트로 참여해 무대를 더욱 빛냈으며 윤하는 특별히 우산을 함께 불러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에픽하이는 자유분방한 구성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2025년의 끝자락을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특별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가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회전하며 올해는 25번째 회전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정동진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8시부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되며 자정에는 신년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가 축제의 절정을 이룰 예정입니다. 강릉 곳곳에서는 2026 해맞이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며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주문진 해수욕장 등에서도 소원 빌기와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관리본부 운영과 위험시설 출입 통제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엄근문 관광정책과장은 모래시계처럼 2026년이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은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뮤지컬 팬레터가 관객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절 순수 문학을 지키려 했던 문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 정세훈은 천재 소설가 김혜진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혜진은 필명 히카루를 여성으로 오해하고 세훈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교류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은 문인 모임 구인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조명과 안무로 복잡한 감정선을 빈틈없이 표현합니다. 특히 히카루가 세훈의 허상임을 알게 된 혜진이 분노하는 장면은 예술가의 내면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뮤지컬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공연되었으며 현재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강원 춘천 소양 2교 앞 호반사거리 일대의 원형 육교가 내년 2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작년 12월 착공된 이 프로젝트는 당초 국비와 11호 보행로만 계획되었으나 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해 관광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행폭을 넓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해 도시 경관의 일부로서 다채로운 패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주야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호수지방정원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과 연계된 지역 관광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원형 육교가 지역 경제와 관광자원을 잇는 중요한 매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은 시민들의 체감 가능한 변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의 신예 양민혁 선수가 극적인 순간에 침묵을 깨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포츠머스 소속 양민혁은 찰턴 애슬레틱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8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10월 이후 14경기 만에 터뜨린 시즌 3호 골입니다. 양민혁은 강원FC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현재 포츠머스로 임대되어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은 그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이 승리로 강등권에서 탈출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양민혁의 활약에 포츠머스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버밍엄시티의 백승우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국 뮤지컬 업계는 창작 뮤지컬의 활약으로 그야말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알라딘은 서울에서 티켓 판매 1위를 차지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부산에서도 5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대학로의 중소극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유튜브와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해 국민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는 K-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뮤지컬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관람객 수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비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티켓 판매액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 10주년과 백상예술대상 및 뮤지컬 부문 신설 등으로 더욱 풍성한 K-뮤지컬의 역사가 쓰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공연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서울 백승관 기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클릭메이트의 주식회사 퀸라이브가 셀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북촌의 통합 스튜디오 쇼룸을 오픈하며 셀러들의 방송 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촌 픽넘버3 매장에서의 방송은 2억 5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화장품 특화 쇼룸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픽넘버3는 폰드그룹이 인수한 올그레이스의 K-뷰티 큐레이션 브랜드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체험하고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판교 모다 아울렛 3층에는 첫 통합 스튜디오 쇼룸이 운영됩니다. 이는 셀러들이 라이브 방송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품 소싱부터 물류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클릭메이트는 이러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셀러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셀러들이 콘텐츠 기획과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춘 통합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 며 지속적인 생태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클릭메이트입니다. 아나운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요즘 여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리셋할 수 있는 웰니스 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주, 정선 등 5곳을 리셋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의 중심지 완도를 소개합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스파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안에서는 노르딕 워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평에서는 헬스투어와 미린의 힐링클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스투어는 건강 측정 시스템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위호텔에서 제공하는 해엄 하이드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물 위에서의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특별한 테라피입니다.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에서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를 타고 백두대간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마곡사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요가와 명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여행지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상 오늘의 요즘 여행 소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젊은 억만장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의 챗봇 챗GPT 출시 이후 AI 분야에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신흥 억만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 무라티와 일리아 수츠케버는 각자의 스타트업을 통해 단기간 내에 거대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렛 에드콕과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또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창업자들이 부를 쌓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트루엘과 브랜던 푸디 같은 젊은 창업자들은 20대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증가는 주식 평가액에 기반한 것이므로 서류상 억만장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벤처스의 자이 바스 파트너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부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번 AI 열풍에는 성별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유는 리그 2경기 무패로 6위를 유지했으며 울버햄튼은 11연패를 끊고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경기는 맨유의 지르크지가 전반 27분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되었지만 울버햄튼은 전반 종료 직전 크레이치의 동점골로 응수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으나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 소속으로 선발 출전에 활약했으나 후반 막판 근육 경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양팀 모두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조준영 배우가 202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입안 이희수에서 매력적인 주찬영 역으로 청춘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연기해 큰 공감을 얻었고 디어엠에서는 당돌한 매력을 발산하며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MBC 드라마 바니와 오빠들에서는 다정한 매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캠퍼스 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티빙 독점 공개작 스피릿 핑거스에서 독특한 개성의 남기정 역으로 웹툰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신예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조준영은 오는 1월 5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월화 드라마 스프링 피버에서 불굴의 전교 1등 선한결 역으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는 찬바람 부는 교사 윤봉과 불타는 심장의 선재규가 그리는 봄날의 로맨스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뜨개질이 새로운 놀이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디지털 환경 대신 느리고 차분한 반도파민 소비를 통해 자신만의 취향과 정체성을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뜨개스타그램, 뜨리니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개질이 젊은 세대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뜨개질은 명상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심리 치유 효과까지 준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돌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자신의 취미를 브랜드로 확장하며 뜨개질 굿즈 브랜드 꾸로쉐를 론칭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MZ세대는 뜨개질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즐기며 SNS와 소셜 모임을 통해 그 매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주변과 나누는 과정까지도 즐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테이크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특별한 날의 음식이 아닌 일상의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고기의 속성이 중요한데요. 김광중 셰프가 소개하는 스테이크 가이드에 따르면 숙성 과정은 고기의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좌우합니다. 숙성은 고기 안의 자연 효소가 작동하여 근육 단백질 구조를 풀어주며 감칠맛과 육즙을 만들어냅니다. 드라이 에이징과 웻 에이징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 에이징은 수분 손실과 함께 풍미를 농축시키고 웻 에이징은 진공 포장으로 부드러움을 강화합니다. 숙성은 맛뿐만 아니라 굽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겉바속촉의 식감을 만듭니다. 숙성된 고기는 소스나 향신료 없이도 본연의 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다음번 스테이크를 즐길 때는 그 집의 숙성 방식을 꼭 확인해보세요. 같은 한 점의 스테이크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의 랜드마크, 서울가든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라스텔라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겨울철 제철 해산물을 활용한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굴과 방어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됩니다. 박종화 총괄 셰프팀은 굴 그라틴, 가리비 그라틴, 꼬막 샐러드, 나가사키 짬뽕탕 등 겨울 별미를 마련했고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방어회는 뷔페 코너 대신 각 테이블로 직접 서빙되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소믈리에가 엄선한 주류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페어링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울가든호텔 이성태 F&B 총괄 이사는 새해를 맞아 제철 식재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 전하며 고객들의 참여형 이벤트도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쿠자, KOZA가 지난해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연은 10월 11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11주간 9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25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쿠자는 예매 사이트 월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예스24 뮤지컬 부문 연간 랭킹 1위에도 올랐습니다. 부산과 서울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풍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경이로운 아크로바틱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무대 예술로 인생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쿠자는 부산과 서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아시아 투어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주관사인 마스크 인터내셔널은 다음 투어를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자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투어를 이어갑니다. 한편 태양의 서커스는 지난 40년간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여왔으며 현재 80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 속에나 등장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BMW 공장에서 11개월간 가동된 피규어 02 로봇은 금속 부품을 정밀하게 조립하며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자연스러운 동작과 정교한 악력 제어 기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대차그룹도 미국에서 전동식 휴머노이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피지컬 AI는 의료, 배달, 제조업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미국에서는 자율배송 로봇들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아한 형제들 또한 배달 로봇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팩토리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의미합니다. 샤오미와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제2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장흥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힐링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개관한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짧고 굵은 힐링 경험을 선사합니다. 센터의 3층에는 이로움이 생약초 뷰티 테라피 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테라피스트들이 생약초 오일과 섬세한 손기술로 심신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격은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체험의 질 대비 합리적입니다. 또한 장흥군의 생약초를 활용한 이로움이 뷰티 제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합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장흥의 독특한 치유 문화를 체험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힐링 여행은 장흥 토요시장과 굴구이로 유명한 죽청마을까지 이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청정 자연을 담아낸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겨울철 별미인 굴구이는 죽청마을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2026년 경우년 붉은 말을 테마로 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 디저트 살롱에서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딸기 찹쌀떡과 딸기 빙수를 새롭게 선보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GS25는 춘식이 캐릭터와 말 일러스트가 특징인 간편식 7종을 출시하고 주류 스마트 오더 서비스 와인25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주류 상품을 최대 34%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CU는 당근을 주재료로 한 붉은 말 간편식을 출시하며 건강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오디세이는 붉은 말의 열정과 도전을 담아낸 신년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패션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본과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양국의 MZ세대 중심으로 K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터와 무신사 등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일본과 중국을 거점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터는 일본 하라주쿠와 중국 베이징 등 주요 지역에 매장을 오픈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신사는 도쿄와 상하이에 팝업 스토어와 매장을 열어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F의 던스트 또한 상하이에서 몰입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W컨셉은 도쿄에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K패션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선덜랜드와 맞붙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맨시티는 공식전 8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경기 초반 맨시티는 실바의 득점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화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덜랜드 역시 몇 차례 기회를 잡았으나 골키퍼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에도 양팀은 골문을 노렸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대 골키퍼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득점 없이 종료되었고 맨시티는 여러 차례 교체를 통해 승리를 노렸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양팀은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리그 순위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룹 르세라핌이 미국 뉴욕타임스퀘어에서 새해맞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K-팝 걸그룹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멤버들은 붉은색 의상을 입고 스파게티와 크레이지 무대를 펼쳤으며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르세라핌은 뉴욕에서 새해를 맞아 꿈만 같다 고 소감을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타임스퀘어 공식 SNS 계정에서도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르세라핌은 첫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연은 시야 제한석까지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95세의 나이로 버크셔 해서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회장직은 유지하며 회사에 계속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이 1월 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60년간 약 610만%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며 버크셔를 글로벌 지주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한 장기 보유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그의 노련함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여전히 오마하에 거주하며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즐긴다고 합니다. 내 관심사는 변하지 않았다. 미어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중구 소곡로 금산갤러리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주썸 오밀조밀 생활도자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정길령, 기성천, 김남숙, 김도연, 빈성은 작가가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자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전시 제목인 주썸 오밀조밀은 흙을 모으고 형태를 빚어내는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연상시키며 도자가 일상 속에서 지닌 다양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정길령 작가는 회화와 도자를 넘나들며 일상의 장면을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김성천은 유머와 해악이 깃든 인물 형상을 통해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김남숙은 제주 자연의 몽돌에서 영감을 받은 단단한 물성을 탐구합니다. 김도연은 직관적인 형태와 색감을 바탕으로 도자의 조형성을 밀도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빈성은 작가는 시간과 기억의 감각을 시각화하며 현대적 도자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손에 닿는 감각과 쓰임새를 통해 도자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대세로 자리 잡으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중형부터 대형까지 신모델을 통해 점유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 SUV를 출시해 중형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벤츠는 D-All New Electric GLC를, BMW는 iX3를 각각 2026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포르쉐는 카이엔 일렉트릭, 볼보는 EX90을 통해 대형 럭셔리 전기 SU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우디도 브랜드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SUV Q9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BYD와 지커가 각각 중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SUV로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현대차와 기아도 신모델 출시로 점유율 방어에 나섭니다.